열린도서관이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다소 저희가 뭐 뜨거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맞짱 토론하자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늘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가셨고 민주당 오늘 또 뭐 행사하는데 2시에 사실은 그때 찬성표를 던지신 위원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요게 이제 열린도서관 5층의 컨셉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키즈 카페랑 또 작은 어린이 서점이 기획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 놀이시설로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왼쪽에는 공연장인 것 같아요. 독시자 왼쪽에 공연장이고, 여기 밑에는 뮤비였어요. 이게 원래 계획은 시는 공연장하고 미디어 센터만 시 공간으로 했다가 열린도서관 컨셉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좀 확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서점이고 이 통로를 통해서 그쪽이 이제 도서관처럼 통일 이런 계획이고 말씀하시면 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어떤 그림이었는지 궁금했고요. 1, 2, 3, 4층 보면은 3, 4층 1층, 2층은 민간에 있어요. 3, 4층은 청주시가 쓰는 그림으로 되어 있고 5층은요. 다음 보여주시면 5층은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판매시설이라고 표시된 데가 지금 도서관으로 바뀐 사실 5층은 서점으로 계획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서점이 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청주시 얘기를 좀 듣고 토론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교통국장 박철환입니다. 먼저 아까 최민정 사무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경실련이 그동안 계속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경실련하고 우리 이렇게 신무선하고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 이렇게 시민 여러분까지 같이 나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관계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토론하는 게 꼭 뭐 인원수가 제한이 있고 관계되는 사람만 해서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오히려 또 지난번에 못했던 청주시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도서관, 열린 도서관은 처음 시작부터 정해져 있는 틀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보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주무관도 한 번도 이런 걸 해보질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이 공무원만의 시각이 아닌 민간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시각에서도 봐줘야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처음에 이 열린도서관이 기획되고 처음에 그 TF에서 논의될 때는 저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후에 도시교통국장 오고 나니까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뒤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볼 기회가 생겼었는데, 제가 와서 들은 거로는 지금 한범덕 시장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시장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취임하셔가지고 공간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공간의 문제. 그래서 뭐 그거와 관련된 책도 소개해 주시고 또 건축가들을 초청을 해서 몇 달 동안 걸쳐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꽉 막힌 공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도, 우리의 도서관도 이제는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른 도서관으로 열려있는 도서관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도서관을 연구하려고 했으면 도서관에서 했을 텐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이 오다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의 그 당시 과장, 지금은 이제 다른 데를 가셨지만 그 당시 과장이 TF를 꾸려서 관련 부서에 TF를 꾸려서 열린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면 좋고 열린 도서관이 과연 어떤 것인지 타 지역, 타 나라의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도시생 사업가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TF가 구성이 돼가지고 젊은 직원들부터 또 관련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논의를 하고 또 선진국도 갔다 오고 우리 나라에 있는 그와 같은 도서관에 가서 직접 참관도 하고 그러면서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렇다면 이거를 문화재조창에 접목시켜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아직 문화재조창 5층은 열려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접목시켜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줬던 것 같고 그 보고를 받은 시장님도 그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접목시키는 방법도 찾아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문화재생 사업가가 문화재조창을 담당하는 문화재 사업가가 참여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원더플레이스하고 논의하면서 이제 구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열린 도서관부터 공연장부터 뭐 이런 서점부터 이런 것은 중간에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연장도 포함시키는 걸로 했다 나중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단 말씀하시다 보면 세부적인 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 중간이 제일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자세히 알고 있으니 중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오늘 이 토론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시가 어떤 방향을 딱 잡고서 이렇게 가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또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한테도 공이 목적한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이렇게 목적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다 힘을 모아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더 좋은 열린 도서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도서관 논의를 할 때 도서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들도 좀 어림절했거든요. 열린 도서관이라고 시는 얘기했는데 왜 도서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여기 나와 있는 유영경 의원이시거든요. 또 오랫동안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 의원 모임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셨던 의원이어서 어째서 도서관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에서는 어쨌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수전청 안에, 문화전청 안에 도서관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뀌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도서관이 아니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아마 시민들도 아는 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영경 의원입니다. 처음에 이 열린 도서관에 관해서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그에 관한 뭐 동의안들이 다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안을 사실은 그 주관했었던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열린 도서관에 관한 조성까지가 있고 운영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그 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복지교육위원회예요.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도서관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좀 뒤늦게 이렇게 알려졌고 그에 대해서도 사실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을 그냥 차지하고 나서라도 우선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그 열린 도서관에 관한 그 운영비를 올해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8월 달에 그 시정보고 시간에 처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 도대체가 도서관이 새로 조성이 되는데 어떻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몰랐느냐 하면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계셨고 이렇게 주무관님도 계시면서 그 열린 도서관에 대한 설명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도시재생 차원의 문화재조창에 관한 설명이었지 사실은 열린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재조창을 좀 더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넣는 그것도 혁신적인 그러니까 공간에 있어서 혁신적인 공간으로 해서 그러한 도서관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그냥 봤을 때의 그 취지는 정말로 100% 저희도 동의하고 되게 좋았었어요. 사실 기대감으로 그 현장을 갔었던 건데 저희가 그곳에서 도서관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했을 때 사실은 그 도시재생과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도서관이야? 라고 하는 사실 의혹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만약에 열린도서관에 관해서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도서관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더라면 혹시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재 열린도서관에 대한 이렇게 현재까지 논란이 됐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름으로는 열린도서관이고 분명하게 도서관이라 칭하고 그에 대해서 시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들었을 때 우리 시가 청주시가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좀 더 확충하고 좀 더 혁신적인 어떤 도서관이 설립된다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저희의 그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시위가 지원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목적에 취지에 맞추어서 그게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 기능에 맞는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마땅히 짚어봐야 되는 게 의원으로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열린도서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도서관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우리 청주시의 그 문화재조창에 좀 더 이전과는 다른 그 공간에 대한 혁신만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간에 대한 혁신만 돼서는 도서관의 기능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공간에 많이들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업적인 분야까지도 이 공간에 관한 사실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업적 공간들이 먼저 시작을 했죠. 공공 공간들은 더 나중에 출발을 하긴 합니다. 최근에 서점을 좀 돌아보면은 되게 놀랍죠. 이전의 서점과는 아주 다른 공간에 관한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주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의 공간적인 부분을 혁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책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도서관에는 가장 큰 목적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거에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는 누구나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책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책뿐만 아니라 청주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그동안 도서관의 공공 서비스 확충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 청주시가 이제 몇 년 안 됐죠. 지난해부터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자료가 없는데 책이든지 근데 다른 도서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쪽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점차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도서관이 아니야. 있으니까 도서관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제기했을 때 아니 대출 서비스가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출 서비스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대출 서비스가 없어서 제가 도서관이 없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개 이유 중에 하나를 대한 건데 마치 대출 서비스 하나 없는 걸로 제가 도서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 있어서 그것도 시비가 지원되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그런 도서관은 공공 서비스라는 부분들, 공적 영역에 관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도서관에는 책만 있는 건 아니죠. 책이 있죠. 누가 있느냐면 거기에 전문 인력이 있어요. 사서와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인력에 관한 것도 이제 도서관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사서가 예전에는 도서를 대출납에 관한 거 하고 그냥 도서를 관리만 하던 그런 역할에서 이제는 독서 관련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용자가 어떤 분야의 책이나 정보를 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매니지먼트까지도 그러한 역할들이 이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얘기를 조금 줄여서 제가 또 다시 말씀하시고요. 도서관이 아니라는 이유가 대출이 안 된다, 사무 대출 서비스도 안 된다, 산소가 없다. 여기서 그런 도서관의 기능에 그러니까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거기에 공간이 있고 이용자가 있는데 열린 도서관에 관한 거는 그냥 시민 누구나예요. 도서관을 설립할 때는 그냥 시민 누구나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먼저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열린 도서관에 우선 그러한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도 도서관으로서의 취지와 목적은 어쨌든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과 그러한 전문 인력에 관한 거 그리고 그거의 그 공공 서비스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도서관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간만 너무 중점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디자인을 보면 그 도서관, 열린 도서관 디자인은 누가 디자인을 고민하고 진행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나중에 뭐 의원들도 얘기하고 시의 도서관 주무부서에서도 아마 이제 들여다봤을 텐데 지금 디자인은 누구의 기획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 있는데 이미 인테리어는 하고 있어서 그냥 사회자 친수를 한번 여쭤보면 그 기획, 그 디자인은 누가 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네, 조금씩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선 저희가 이 도서관 부분이 민주당에서 문화재단에 진행될 때는 도서관의 뭐 혁신이라는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서관 쪽 관계자들이나 TF를 통해서 충분한 이런 논의가 나와서 거기에서 문화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좀 그 과정을 넘겨가는 상태에서 이미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도서관의 총 휴가는 청주시가 도서관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풀어내는 과정에 도서관으로 쓸만한 공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다른 시설들이 다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 원래 이제 민간 사업자 들어있는 원더플레이스 하고 저희하고 이제 뭐 정부시하고 팀이라고 협의를 했죠. 그런데 그 원더플레이스 이제 조직 내에 여기 공간에 대한 뭐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역할을 하는 뭐 좀 전문 인력들이 많이 좀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뭐 공간 인테리어 내지는 뭐 이제 공간에 대한 능력들이나 또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렇게 또 전공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사실 뭐 협업을 해서 최초의 컨셉하고 기획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잡아냈던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런 컨셉들을 좀 이제 아까 보셨던 그림화, 투시도 형태로 도면화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서관, 시에 관련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그리고 정부 정책기획과 저희 부서 관련된 부서들하고 심층 토론을 해서 그런 안들이 뭐 당초에 도서관 혁신에 필요한 그 컨셉을 부합한다는 그 내용의 판단하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화 진행하면서 그 실제 이제 그 서울의 뭐 별마당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서점 이런 도서관의 그 시공이나 설계 경험이 많은 업체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공 경험이
우리 많은 업체의 조언을 통해서 원더플레이스가 좀 디자인을 잡은 것 같아요. 컨셉 잡을 자체는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혁신적인 콘텐츠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혁신의 성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북유럽도 데려다니고 일본도 가시고 했던 윤석현 전 의원이 나와 계세요. 지금 초롱이네 도서관도 하고 계신데 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도서관에서 잠깐만요. 그 이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몇 가지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배우면 혁신적인 모델이다.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뭐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공공도서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기 정의를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이 있고 사립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사립도서관에도 분명히 조성하고 운영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 말씀하신 사람 중에서 이제 상임위에 이제 복지교육위원회가 상임위에 좀 진입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정책기획과하고 도시재생사학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도시립도서관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고 저희는 상임위가 도시건설이고 시립도서관은 이제 복지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협업을 하면서 상임위에는 서로 이제 설명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게 좀 협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협약을 왜 복지교육위원회 통과를 하지 않았나 안 했나 이 말씀도 계속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시립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도시 건설위에 이번 동의안 상임위 거쳐서 승인을 받자 이렇게 좀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어쨌든 뭐 핑계 같지만 하여튼 약간 미흡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셨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시립도서관에서도 나오는 줄 알았죠. 사실은 저희는 이제 나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조성 관련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설명 좀 해드린 거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 서비스 관련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순수한 도서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ICT 체험센터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VR 체험관도 있고 주변에 어린이 키즈카페도 있고 시금시설, 복합된 시설 공간인데 여기에 도서관 기능을 추가를 하면 그 시민들이 이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그 시민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도서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볍게 와서 책만 읽고 가자 일단 그 생각에서 출발을 좀 한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대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운영을 해가면서 이것은 얼마든지 보완이 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이 대출 서비스를 보완을 하려면 한 6, 7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서 말씀하셨는데 사서는 공립공공도서관은 사서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330제곱미터당 1년씩 따지면 여기가 도서관이 한 650평 정도 되니까 100평당 따지면 한 15명 정도가 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산출은 10도서관에 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립 도서관이지만 운영비 차원에서는 우리 공립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서 운영에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협업했다는 이게 저는 첫째 이 사업 아까 그 소리에 보니까 4월 15일 날 처음 이제 시장을 보고한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일사천리로 된 거예요. 그래서 TF팀에서 도서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저도 도서관 그 팀쪽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못했어요. 그 도서관 팀의 본부장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충분히 들었다고 하는 건지. 또 교육만
도시문화교육위원회 의견을 붙였다. 제가 이거 일정에 보니까 뭐예요? 하루 의견 청취했다. 바로 청취한 거로 정보에 나오더라고. 저는 정말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도서관을 하기로 한 건 정말 좋은데 이거를 10월 1일 날 개관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0월 달에 개관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6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채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써버려요. 그래서 6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아무도 질문 안 했고 김성태 의원만이 질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했어요. 그때 이걸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있냐? 그때 답변하셨죠. 네. 그때도 김성태 의원은 충분히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냐? 네? 그래서 또 거꾸로 34억을 이렇게 빼서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도 충분히 그때 김성태 의원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예산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으로 그냥 발음하는 걸로 해서 34억이 집행된 거예요. 반은 안 됐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따져볼 만한 거예요. 동의안 조례가 통과됐다고 예산을 막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처음 어떻게 보였냐면 의지는 좋은데 뜻은 좋은데 10월 달에 개관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처음부터 의견 수렴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방안을 내신 게 큰 문제였다. 그래서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서점이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 컨셉을 잡은 것부터가 또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과정에 홍준 씨가 작년부터 정책기획과 중심으로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대략은 알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그 마스터문예학회에 지적자문을 주시고 읽어봐라 그리고 탑기호를 다녀와라 이런 오더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갔죠. 저는 일본에 가서 지금 내가 어느 때인데 일본에 가서 그것도 엉뚱한 사례를 가지고 그것도 카피를 해도 껍데기만 카피를 해다가 청주의 진짜 중심부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창피한 일이다. 국제적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에도 도서관 여러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본 도서관계에서 별로 호응을 못 얻는 데가 다케오 도서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언론 보도만 보고 마스터문예학회 책만 읽고 시장님 지시로 거기만 나쁘게 말하면 뻔질하게 다니면서 그 옆에 바로 도서관 서비스 잘하는 데는 다 별도로 하고 보기 좋고 사람들 많이 오는 다케오 도서관을 카피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서점이 운영한다는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솔직히 다케오 도서관의 그 서가들을 보고 흉내낸 게 별마당인데 별마당이나 우리 그 파주에 있는 지혜기술 같은 경우는 정말 껍데기만 벗겨와가지고 우리는 그걸 책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책을 볼 수 있게 만든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좋은 사례라고 지금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청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책 읽는 청주를 위해서 열린 공간을 해보자. 여기까지는 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근데 어디에 구현할 것인가도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문화재청 시에도 하자.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도서관들 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요. 제가 굳이 이거 얘기하자면 전주 같은데 지금 도서관 하나 짓는 사업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시민들 의식조사를 합니다. 수요자 조사. 어떤 공간을 바라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디자인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도시재생에서는 더 중요하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싱겁게 수용하고 수요자 욕구를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혁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그걸 다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서관 아직 어떻게 할지도 운영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지 누가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 이렇게 해놓고 뭘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서둘러서 빨리 하려다가 상당히 그르쳤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냥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도 서점이 운영한다라는 컨셉을 가져온 거는 정말 학교 도서관을 뺏겨도 정말 껍데기만 뺏긴 거예요. 학교 도서관이 그렇게 관심을 끄는 거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요소가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인데 그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위탁받은 데가 CCC, 시타에서 좀 목을 밀는 CCC인데 그 CCC가 서점이랑 이 사람들이 서점이구나. 그럼 서점한테 바꾸면 되겠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훨씬 혁신적일 거야. 야, 이건 진짜 요점 정리를 너무 형편없이 한 거예요. 그 CCC를 그냥 서점이랑 하나로만 평가하고 우리도 그냥 서점에다 바꾸면 되겠구나.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도서관 설계를 다 해놓고 서관까지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는 몰라. 과장님은 오시니까 이제 이게 다 세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유훈영 과장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작년 8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8월이요. 그러면 이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사실 저희가 경실련이 들여다본 거는 사실 예산과 관련한 거예요. 그냥 서점이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본다고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서점인지 도서관인지 모르는 곳에 어쨌든 조성을 34억 예산하고 지금 그 예산도 오늘 사실 작은 도서관에서 오셨어요. 이게 사립이니까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가 사립이 어렵게 일하시는 작은 도서관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 궁금해요. 네, 청주시 작은 도서관 협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경호입니다. 저희 1년에 책 지원비로 400받고요. 이제 일문제 그래가지고 제일 A, B, C 등급해서 그러니까 3년 받으면 3년 안 받는 그런 운영비인데 그거를 못 받는 게 훨씬 많고요. 그것도 A등급일 때 두 군데 400, 세 군데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는 없다고 보고요. 책 지원비는 400은 저희가 지금 현행주로 해가지고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게 전부고요. 저희는 그냥 열정비입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저희 돈 써가면서 그냥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작은 도서관인데 저희 그냥 도서관에 다 무료 봉사고 오히려 저희 무슨 바자회 보고 할 때 저희 그냥 돈 다 내서 하고요. 그런데 그 책지원비 400 받는 것도 400 받으려면 1년 평가 심사를 하고요. 그 서류 준비가 책으로 한 권이에요. 400만 원 받는데 1년에 400입니다. 예, 1년에 400입니다. 그 400 받으려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몇 년 차 돼서 괜찮지만 그 서류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한 달을 했어요. 사실 400만 원 받고자.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어디 가서 400만 원 우리가 벌어와서 그냥 우리끼리 쓰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년에 9억? 저희 다 합쳐도 그렇게 안 돼요. 저희 지금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들어온 도서관 수가 45개고 청주시 전체에 지금 125개 정도 있고요. 물론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규모를 다 갖추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도서관으로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 데가 125개고 저희 협의회에 45개에 들어와 있는 데는 정말 활발하게 도서관 책 대출뿐만이 아니고 오픈 시간부터 아이들 프로그램, 어른 성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어도 한 도서관에서 상시 프로그램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400바퀴가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정말 큰 프로젝트잖아요. 청주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을 만들면서 저희는 어찌 보면 도서관 운영자이면서 사실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예요. 순수하게. 그러면 이런 이용자들을 상대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좀 여쭤봐줬으면, 물어봐줬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우리랑은 정말 관련 없는 청주에 저런 게 하나 생기나 보다. 그래서 어떤 뭐 청주에 큰 랜드마크가 생기나 이런 그 자괴감,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시 관계자님 여쭤볼게요. 혹시 초록인의 도서관 가보셨나요? 세 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인의 도서관이 올해 20주년이어서 사립도서관에서 전국에서 정말 유명해서, 왜냐하면 사립인데 정말 그 운영이 잘 돼 있고 공간도 그렇고 그렇게 작은 그 30짜리를 꾸미기 위해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축적된 그 노하우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공간이 크다고 좋은 도서관은 아니고요. 작지만 알찬,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 나가면 충분히 이런 열린 도서관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그림 같은 누구나 와보고 싶은 그런 도서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산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은 가보고 싶은 도서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원회의를 하긴 했는데 도서관자를 왜 붙였는지 정말 그러면 별마당, 지혜의 숲, 책마당, 책과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책 구경하는 곳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굳이 도서관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혼란을 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이라고 안 붙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용자예요. 이용자면서 그냥 작은 도서관의 봉사자일 뿐인데, 이렇게 있는 저도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제발 그 전문가들 몇몇 분들한테 좀 심층 의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그림이 안 나왔을 테고, 시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심층 연합회의를 해서 그 안이 충분히 나왔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독서대전 준비할 때 8월 중순 그때 저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하고 저희도 도서관 협의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열린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론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 보도도 안 됐고, 어찌 보면 이거 밀실정치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저 정치 아무것도 모르고요. 도서관 전체 다 몰라요. 그냥 저희 도서관 하나 꾸려가는 그런 건데, 저 그냥 소신이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의문이 있는 거는 어떤 큰 스토리텔링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의회에서도 뒤늦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지금 논의 중이니까 그래도 관리 운영비는 나중에 책정하자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수석되신 정우철 의원님 어려운들이 나와주셨는데, 이제 그때 아마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서 그때 상황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의 그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을 좀 마련 심하여가지고 도서관을 빌려한 그 민간 카페인 것 같아서 청주시가 그 민간 카페 업자에게 한국사회라는 시민의 돈을 지불해도 되느냐 이런 논리에서 제가 앞에 계신 국장님한테도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동의서를 도시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34억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또 저는 그 지방선거법에 그 예산도 없는 공사를 제가 현장 방문한 결과 거의 한 70%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선공사를 해서 제가 그것을 문제 삼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34억이라는 돈이 이 얘기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제가 앞에 계신 우리 박국장님들 죄송한데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없이 공사한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번 공사했으니 그것을 통과시키자 그런 이제 논리로 어쨌든 뭐 표결에 의해서 제가 34억이라는 돈은 제가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해서 심히 행정예산위원으로서 통당함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또 운영비까지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표결해서 지켰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에서 그것이 또 도합이 돼서 예산이 성립되는 소위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키지 못한 것이 의원으로서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학교도서관도 나오고 또 제가 이제 유영명 의원님하고 함께 또 이재명 의원님과 함께 도사모라는 이제 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파주에 있는 도서관 저희들이 가보고 뒤에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전장시 5층에 있는 열린도서관이라는 현장을 제가 갔을 때 파주에 있는 GA스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분명 이것은 민간 사업자가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해서 벽면에 책을 이렇게 설치해놓고 디자인해놓고 저희들이 동네 소리보는 북카페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직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시설비도 해주고 운영비도 해주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사서를 내보내서 저희 직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도서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논란의 대상도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도서관 담당자들은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말씀드려주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사업 주체도 없고 또 사업 주체 선정돼야 그분들이 나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제시할 텐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책을 전문적으로 집필하는 사서분들이 해야 될 일을 일명 건설하는 건설업자분들이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찾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누굴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시설비하고 운영을 우리가 다 줄게. 누가 와서 해라. 이것을 찾는 중인데 아마도 저는 그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추측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아까 우리 자원도서관 이전 말씀하셨지만 1년에 4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 자원도서관 운영비도 있는데 거금 34억 한 달에 7,600 이런 돈을 대돈이 아니라고 해서 막 집행하고 정작 쓰여질 때는 쓰지 못하는 그런 구조는 좀 빨리 발표하고 좀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시를 지난 여름에 방문했을 때는 정확하게 17개 읍면동인가 그 17개 읍면동에 거의 그 도서관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는 파주시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사모를 통해서 청주시 43개 읍면동이라고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설치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거기서 뭔가를 또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열린도서관이라고 또 민간 카페, 태월드 카페인데요. 카페에서 이런 것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뭐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도 출입할 수가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공무원들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예산에 이게 이제 뭐 세워졌으니까 집행이 되겠죠. 어떻게 집행되는 앞으로 뭐가 되겠지만 이 근거도 없는 또 예산도 없는 것을 선집행해서 그것이 그냥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그냥 또 해주자 이런 식의 의회가 있어가지고 또 의원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은 토론이 돼서 앞으로 청주시가 더 발전하는 그런 인데 관리 운영비 지출이 안 되면 이 예산이 서지 않으면 버림받은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김문수 위원장의 호소에 어쨌든 찬성했다고 해요. 근데 한 분도 안 오셨나요?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서점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컨셉을 잡고 서점을 찾다 보니까 대형 서점은 안 되고 중견 서점쯤 되는 북스리브로가 들어온다고 하다가 북스리브로는 또 전두환 아들이 운영하는 거여서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지역 서점이 알아서 하면 어때라고 폭탄을 받으신 우리 임준수 조합장님의 신장도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세종조합장 김유진입니다. 폭탄은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7월 말에 처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접했을 때 저희가 지역서점이 좀 외부 업체보다는 좀 작고 어렵지만 저희가 이 열린도서관을 외부 업체에다 맡기는 것보다 지역서점이 같이 좀 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논리로 저희가 어렵지만 7월 말부터 계속 회의를 통화하고 또 상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해왔고요. 그거를 아마 폭탄으로 받아야 됐으면 여기까지 돌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논의를 해왔고 아무튼 9월 23일 날 시에서 발표했듯이 북스리보르가 빠지다고 했을 때 저희 서점에서도 환영을 했고요. 그 경우에 왜 시에서 운영하는 열린도서관이라고 하니 그 도서관을 외부 업체에다 맡기는 것보다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23일 이후에 도시재생과 팀장이야 과장님하고 이제 미팅도 하면서 간담회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제안서는 제출했습니다. 아무튼 지역 서점이어도 그 전에 이제 논란이 됐던 도서관을 서점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역 서점들도 좀 계속 논란이 돼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서점만 운영하는 쪽으로 제안서를 냈고요. 내일 이제 팀장님께서 연락 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보고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해나가고 아무튼 저희 서점들하고 저희가 회의 주제하고 그런 입장은 아무튼 이런 문화 문화재조창에 대한 어떤 서점이 들어가는 거는 또 의미를 다시해서 지역 서점이 어렵지만 저희가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같이 그 안에서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내일 이제 연락을 주실 거니까 바쁘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냥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실 서점도 굉장히 많은데 문화재조창이면 정말 굉장한 예술 서적들을 하거나 뭔가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서점인 거예요. 서점. 열린 도서관도 이 문화재조창 시에 누가 볼까?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줌마들이 올까? 아니면 원더플레이스 컨셉에 맞는 젊은 친구들이 올까? 그거에 따라 사실 5층도 달라졌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고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경출련도 마찬가지지만 열린
문제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니까 왜 시가 돈을 줘서 이 공간을 살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이름도 긴 청주 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를 왜 만들게 됐는지에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박수영 기자가 여태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제 얘기할 준비를 할 거예요. 시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재생과나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곳이 집객시설인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도서관은 어느 하나의 도구 그런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정의, 역할,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기능을 얘기하고 한쪽은 철학을 얘기하는데 다 자신의 방향에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역민과 또 지역 예술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연초제조창의 어떤 문화적인 재생 그리고 뭐 랜드마크가 될 만한 문화 공간을 기대했던 것인데 보니까 2017년에 청주시 도시재생과는 청주시와 LH와 허브가 3자가 모여서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인 리츠를 설립하고 그 리츠의 역할을 다시 읽어보니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요인은 그 공간을 잘 뜯어 고쳐서 임대사업자를 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보니 왜 리츠를 설립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보니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낼 운영사를 찾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 운영사는 바로 원더프레스죠. 결국 도시재생과가 추구했던 도시재생 무엇이었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워서 임대업을 잘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5층에 있는 서점은 임대업을 활성화시켜줄 서점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얘기를 했구나 이런 결론을 냈고요. 제가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은 공간이 이미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도 않고요. 그나마 이렇게 막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니까 지금 이렇게 의견을 들으신 것 같은데 왜 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원더프레스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도서관에 대해서 윤소연 선생님도 계시고 도서관 혁신에 대해서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시 안에서 그 세 개의 과가 모여서 혁신안을 내놓았다고 했지만 지금 정말 혁신안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간이 제가 가보니 별마당처럼 한 공간으로 통으로 이어져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비주얼적인 면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층마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무슨 뭐 귀퉁이에 있는 서점 같았고요. 그 실제적으로 5층을 가보니 그 서점과 도서관이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건 한 공간이에요. 이걸 한 공간인데 이걸 분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그 다른 서점, 작은 서점과 카페까지 시가 협업이라는 이유로 인테리어 지원까지 했거든요. 이 모든 게 리츠 안에서 가능했던 상황들입니다. 리츠는 하나의 한 몸이고 이들의 역할은 부동산 임대업을 잘해서 부동산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청주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민간 카페 지원을 해주고 민간 서점을 인테리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리츠라는 구조에서 모든 게 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1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임대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허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당시 국토부가 이런 걸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017년 리츠라는 선택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리츠, 이 부동산 투자회사 연초제조창이 들어간 돈만 1,0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사회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으며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의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5층에 열린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도서관이래. 공공 예산을 지원한대.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가지? 리츠에 가는 건가? 그 리츠는 관리관도 어떻게 하지? 모든 게 꼬여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왜 리츠를 선택했냐고 지금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와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또 다른 도시재생, 또 다른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5층의 결정권자, 5층의 도서관에 대한 혁신 리모델링 한 사람 누구였냐? 원더플레스의 어느 누구였다는 거죠. 이 연초대조창의 5층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누가 했느냐? 알 수 없는 주주 여기 있죠. 그 또한 또 서면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압니다. 1021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분명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고 얘기하면 리츠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이건 민간 투자회사인데 왜 자료를 요구하냐고 말하겠죠.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 구조였기 때문에 시가 서점과 서점 1과 서점 2와 카페, 민간 카페까지 원더플레이스가 임대받은 공간마저 리모델링을 해주는 이것이 바로 협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5층을 지금 5층 현장을 가보면 도저히 분리가 될 수 없는 공간이다. 제가 오늘 받은 느낌은 도서관과 서점은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 도서관과 서점은 분리해서 운영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차라리 서점 업자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도 도서관이면 공공 예산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공공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공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립 도서관이다. 사립 공공 도서관은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왜 사립이냐면 리츠이기 때문에 사립이다. 하지만 사립 공공 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고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얘기해보면 이거는 그냥 민간의 공간이에요. 원더플레이스가 가는 공간이고 원더플레이스가 그냥 업자를 구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원래 당초에 계획안이었고. 그런데 도서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계속 공공도서관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여기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 여기에서 혁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다른 도서관과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오히려 제가 자주 애용하는 도서관보다 더 건물도 멋지지 않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전혀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재원 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은 이 문화재유산 전체 우리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그때 한국 시장이 때 아마 건물을 샀었거든요. 350만 샀는데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여기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그때 시장님도 이거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런 상품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이제 뭐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아마 들어가보면 이 건물 쓸 수 있을까? 이 건물 부셔 없애고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건물에 손대기가 어려운 구조죠. 수천억씩 들어가니까 아마 청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손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아까 박재영 기자님 얘기했죠. 국토부에서 그러면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익을 얻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리츠를 만들면 국토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이자를 싸게 하는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부동산 투자는 마치 돈만 벌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공공성이 포함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 건데 당초로 돌아가서 리츠를 우리가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라고 따진다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뭐 어쩌면 아직도 저 건물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판단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 여기에 민간 투자 사업자를 위치해서 이걸 빨리 한다고 그러면 손을 대려면 지금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리츠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쭉 보니까 그래서 그 리츠를 설립해서 한 게 우리가 유일한 건 아니고 천안에 동남구청 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청주시도 있었고 또 올해 통영에 도시생 선도 사업 한 데는 또 지금 정부에서는 통영에도 리츠를 설립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마 올해도 세 번째 리츠가 설립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츠는 국토부에서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마치 이 리츠 속에서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고 청주시하고 업체하고 막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그냥 다 해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츠를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뭐 문제가 된다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행정상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하나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원더플레이스의 원래 공간인데 그냥 놔두면 원더플레이스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건드렸냐? 맞죠? 그냥 놔뒀으면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리츠가 알아서 할 공간이지만 우리 시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시가 새로운 걸 여기다 접목시켜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그 공간을 좀 더 랜드마크로서 타 지역 사람들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접목시킨 거죠. 그 접목 자체가 잘못 아니면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냥 나쁘고 괜히 이거 잘해보려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한편을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여도 될까요? 정목이라는 부분들이요. 지금 원더플레이스가 공간 디자인을 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업체 거기서 있는 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지금 빨리 나야 되는데 열린도서관 문제 때문에 원더플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만 해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전체 청주시내 도서관 전체 계획안에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인근에 3등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이 일을 다 결정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 전에 이상률 지금 푸른도시 본부장님이 다 일을 저지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다 빠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안 되는데 민간 개인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대출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압력이 높아져 대출하게 돼요. 그러면 개인 서점이 민간의 공공정보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출할 수도 있고. 이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몰랐을까,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공론화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싶어요. 청주시를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그런데 항상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어. 이제 운영해야 돼. 예산 통과시켜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열린도서관 사례는 더 끝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도서관 운영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5층에 의자를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담당자가 하청을 받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은 제대로 꾸며졌는가? 그 공간의 기획자도 있어야 되겠고, 인테리어 진짜 기획자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 공론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자꾸 이거를 문제 삼지? 다 끝난 건데, 잘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해결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과장님이 책임이사 아시죠? 감독이사. 감독이사죠.
어떻게 해서 작성하게 됐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후기 협약서 보면 리츠는 어떻게 하고, 아니 주무관님은 감정사가 아니니까 회의 구조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회의 구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모든 업무가 네. 이진영 특무부인데요. 네네. 도시재생 전문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사업에서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적으로 담당을 좀 해오기 때문에 네. 꾸준히 사항까지는 실무자가 더 많이 한다. 아, 그러면 사업시행 협약 동의안 제출한 내용의 협약서 작성도 과장님보다는 주무관님이 훨씬 더 잘. 실무적으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팩트가 문제는 거죠. 새 리치의 시, 원드 그건 제가 플레이스, 말씀드릴게요. 청주시 이렇게가 들어 있으니까. 네. 리츠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도서관입니다. 그다음에 충주시에서는 조성비와 조성비 지원, 운영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원더플레이스에서는 자기네들 전용 사업 공간을 리치에 무상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서점을 책임 운영하고 이렇게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를 시하고 원더 플레이스하고 리치를 대표하는 LH하고 했을 텐데 그 협약서는 실무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협약서를 실무적으로 작성한 것은 이진영 주무관이 이진영 주무관이 시를 대표해서 했고 LH는 지금 동의 담당자 있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원 사업에 저희가 이거하고 유사한 약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 원 사업의 약정 내용에 뭐 임대차 계약, 서점은 임대차 계약이고 네. 나머지는 그 위탁 관리, 도서관은 위탁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 이제 사업 내용에 그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실무진 같이 이제 구성해서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병당, 자문이라든지 법률단 다 거치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말씀해 주시는 말을 종합하다 보면 이 도서관을 왜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한 게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미 이제 도서관 TF라든지 이런 데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청주시의 기존에 이제 13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각 그 동에 도서관이 있고 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시에서 이제 이런 도서관의 흐름이라든지 뭐 책 읽는 그 정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막상 이제 지역에 잘 갖춰져 있는 열심히 운영하는 도서관을 보니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대출 서비스, 공공 서비스 강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뭐 서비스를 계속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도서관 이용률이 중국에 너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하면 도서관의 이용률을 좀 높이고 사람들이 책을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첫 번째였던 거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혁신을 하자는 그런 이제 그 인식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TF를 구성해서 하는 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전해갖고 이 사업을 이제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뭐 일본이나 뭐 다양한 사례들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생각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도서관이 단순히 예전같이 이제 책만 보러 가고 또 독서실화 돼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례에서 이용률이 좀 높은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봤을 때 다양한 좀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는 공간에 딱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에 뭐 다른 문화체험시설들, 과학관, 이제 뭐 다양한 공공 시설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뭐 예전같이 딱딱하게 이제 그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입을 하고 있으면 이게 도서관인지
독서실인지 모르는 이런 공간이 되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시끄러우면 뭐 민원을 제기하고 책을 보러 가는 게 주목적인 얘기가 왔었고 공간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간은 없다. 공간은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배경들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도서관을 한번 혁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생각한 게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도서관 기능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도서관 기능을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책을 자연스럽게 좀 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책을 읽는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하는 데 기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도서관 하나 만들려면 땅 사야 되고 건물 사야 되고 거기에 있는 시설 들어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노선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연합연창을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이미 계산례가 개최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임대차 개시가 돼서 시운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공간에 뭐 만약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뭐 여러 사업자들이 같이 이제 하지 않겠던 거고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이미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 많이 안 들어가면서 시설 도서관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업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서 잘못된 거를 많이 보고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청주시에서 여기에 운영하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저희가 한 거예요. 시작에. 그런데 여기에 도서관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민간의 입대 공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수업은 민간의 운영하는 수업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 서점이 같이 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면적으로 한 650평 정도 초기에는 이제 공인장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한 800평 정도 되고 서점은 170평 정도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이게 이거를 주객이 전문가는 상황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청주시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들어갔으니 당연히 도서관에 대한 조성, 운영비는 청주시가 내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초기에 계획을 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누가 청주 시민들을 이용하는 도서관을 제3자가 누가 와서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면 당연히 도서관 조성에 대한 비용, 운영에 대한 비용 청주시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주시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도서관 따로 운영하고 서점 따로 운영하면 이게 되느냐?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도서관하고 서점은 처음에는 이제 민간 사업자에서 서점을 그냥 유치해서 민간 사업자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도서관은 청주시에서 만들어서 청주시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공간 특성상 위탁을 우선 고려를 한 건 맞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언더플레이스가 서점을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도서관을 한다니까 서점 얘기를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아니, 거기에도 제가 좀 잘라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사실 그런 내용 논의의 출발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정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지. 왜냐?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은 도서관이 주도해서 그 사업이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도서관 빠지고 정책계획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얼마 전서부터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는 생활력 SOC 지원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존의 도서관들, 오래된 도서관들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지원합니다. 유독 안 하는, 신청 안 하는 데가 청주시예요. 청주시 시립도서관 정말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신청도 안 해요. 작년서부터 전국에 또
문체부에서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주겠다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청을 받는데 몇 번에 걸쳐서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청주시입니다. 이웃한 증평에서도 2군데나 신청하고 전국에서 하는데 증평은 관계자가 더 오고 그럽니다. 안 하는 데가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는 그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기존의 도서관을 고치려고 고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지금 이제 따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도서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일방적인 거지. 정책기획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주시만 손을 안 들고 엉뚱하게 도서관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 도서관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져오는데 어떤 도서관을 할 것인가도 계속 고민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걸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취지를 구현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엉망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좀 더 부가적으로 드리면 청주시에서 도서관의 앞으로 이제 개선 방향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TF나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만 단순히 이제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 그걸 이제 바꿀 거냐?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그게 나가야 될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쉽게 어느 하나의 도서관을 선정해서 모델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사업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님이 그렇게 고민했을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왜 혼자 고민하는 거야? 왜 혼자 방안을 내고? 그리고 그런 방안에서 청주시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책임있는 청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도서관 발전계획 다 이미 5개년 계획 세워놓고 있고 그거대로 하나도 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럼 다 밀어놓고 왜 혼자 그런 독단적인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뭐 도서관 다 나입선이죠. 거기 저는 그거 은퇴주장군의 정의 도서관을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보자. 새로운 도서관. 그것도 좋아요. 그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바라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도서관이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인가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열린 문화재구장시에 부여하자. 이렇게 가야 순서인데 지금 그 팀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도서관을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좀 그 얘기 참 공부시죠. 서점은 원래 원더플레이스 하는 거고 이쪽은 서점 도서관은 시에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시에서 운영하면 혁신이 아니고 서점에 맡겨야 혁신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서점을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서점에 그거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제 그 학교를 열심히 다녀오신 표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운영하는 CCC가 그냥 서점은 아니거든요. 상당한 내용을 갖고 있고 도서관에 그럴 만한 설명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청주시가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려는 의지를 검토할 의지는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그게 마지막 질문쯤 할 건데 사실 그 토론 시작하기 전에 국장이 우려하는 것도 그거였어요. 결국은 두 의견들이 충돌하고 또 어떤 접점도 없이 끝나면 안 되는데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전향적인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점과 이런 것들을 시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인테리어는 다 된다. 그 협약서도 다 된다. 아니 저는 그 전에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번 우리가 강조할 것은 서점에 사기업에게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에게 공공시설 위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 협약서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를 야기할 거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협약서에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협약서 내용은 원더플레이스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원더플레이스가 서점을 또 전대차해서 한다는 내용은 사실 안 보이던데.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시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 적절한 입찰료를 계산해서 원더플레이스에 지급하고 다시 확보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위탁이든 해도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리스크가 큰 사기업에게 이걸 맡기려고 하는가? 꼭 맡겨야 되는가? 그게 가장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한 번째 더 고민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도서관 이제 시에서 조성하고 조성비 다 되고 운영하는 데 운영비 다 되고 그러면 이제 조성비랑 운영비는 똑같이 지금 이제 금액 같잖아요. 위탁 사업이 나가는 거나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지정했을 때 이제 금액이 똑같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면 조성비하고 운영비는 매년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죠? 그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서점을 이제 원더플레이서 거기에 이제 뭐 입점이 돼서 만약에 이제 임대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에서 뭐 그대로 운영하면 그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저희가 그런 기획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있는 데 있어서 서점을 유치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청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꼭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서점 사업자나 내지는 원더플레이 돈을 이제 본인들 상업 행위를 하는데 도서관 기능을 신가를 지원해서 넣어서 그대로 그 사람들의 영리행위를 돕는 오히려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기획을 하면서 그러면 청주시도 여기에 이만한 도서관의 조성 운영에 대한 투자나 서점, 카페가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10억을 저희가 선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했는 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원더플레이스가 지금 서점을 임대하고 카페를 임대를 하거든요. 서점 임대료를 받아서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하면 거의 월 2천만 원 정도 되죠. 협약 기준으로 현금성만 해도 월 1,300에서 1년에 연간 한 1억 5,600 정도 될 겁니다. 그 비용을 임대료로 납부를 해서 결국은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관리비용 있잖아요. 연간 9억씩 들어간다는 관리비에서 그 비용이 이제 그 절감이 되는 형태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대신 그 인테리어 지원하는 비용은 임대료에서 더 얹어서 받고 그러면 결국 저희가 이제 시에서 도서관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에서 절감이 되는 거니까 그 비용은 충분히 이제 저희 청주시에서 그 투자한 시간에 대한 이상으로 이제 받았어요. 카페가 있어요. 네. 지금 서점 1과 서점 2와 카페를 다 한 사람이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공간을 하신다는데 엄밀히 말해서 서점 2와 카페는 원더플레이스가 임대를 놓아야 될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원더플레이스가 임대를 놓아야 될 공간을 민간 운영사가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시가 지원을 해줬다라는 걸 문제 제기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무관님이 협업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점 2와 카페는 임대료를 내면 누구한테 내야 되냐면 원더플레이스한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점하는 서점 2와 카페는 원더플레이스에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 임대료가 월 2천 정도로 상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2천만 원을 시에 다시 준다는 거예요? 예. 얼마를 주는 거죠? 2천씩.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간이 임대차 공간이 이제 크게 보면 서점하고 카페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임대료를 서점에서 받는 임대료도 있고 카페에서 받는 임대료도 그러면 네. 복수리브로가 처음에 입점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입점 많이 하게 되면 당시 계획상 그 정도 금액이 아니고요. 뭐 관리비랑 운영비랑 뭐 다투한 3,000에서 3,300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맞는 사실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그 임대료가 그러면 저는 그 임대료 당연히 원더플레이스한테 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가 시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 임대료를 미츠에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 납부하는 게 아니죠. 미츠는 여기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잠시만요. 하셨는데 도서관 운영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거를 청주시에서 다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제 제기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 손실 비용이라는 게 그 리츠의 손실 비용이라는 게 도서관 운영에 들어가는 위탁 비용. 이거는 이제 비용을 썼으니까 손실 비용이고, 반대로 워터플레이스의 서점하고 카페 공간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 수익금은 리츠의 수익금이에요. 그래서 그 지출 마이너스 수익금 임대료가 손실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제 문화재조창 C로도 가면은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지고, 이게 연립도서관으로 가면 이게 지금 사실은 두 가지 주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계속 연립도서관에 관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주시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혁신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는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도서관의 기능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에 가장 원천적이었던 거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확충돼야 되는데 위배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청주시는 도서관에 관한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되게 공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공적인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라고 한 데는 전국 어디 지자체도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연립도서관은 결국은 도서관 정책을 민영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를. 저는 이것이 현재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거에 있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민영화 서비스 반대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에게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누구나 누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주시가 서점을 통한 아니면은 일정 정도의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르게 운영해서 수익으로 일정 정도의 경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적 그 도서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님 사실 한 번 더 시작하는 시정들이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어떤 분은 아시고 어떤 분은 모르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시정들이 얘기와 또 앞으로 하실 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왜 시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시정치를 했던 거예요. 했던 거고, 또 말씀하실 때 그 10년간 아까 우리 뭐 박소영 사람 말한 거 빼고 돈이 없어서라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10년간 책임지고 운영을 윤재훈 변호사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셨고,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만한 1021억에 대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1021억에 대한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이 도서관 때문에 갔다가 아니 이게 뭐지? 도서관보다 더 심각한 리치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던 거예요. 그 리치는 어느 때는 리치가 했다고 했다가 사실상은 청주시가 다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 마음대로 시가 정말 의회의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리치가 한다. 그럼 자료를 달라고 리치가 해서 뭐 이거는 봐야 된다. 이사회에서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사회로 그래도 달라. 그랬더니 이사회도 사실 안 줬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도서관, 연립도서관 어떻게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희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리치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건가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655억이 그 직접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직접사업비가 839억에서 공사비가 655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탐방비가 158억이에요.
그 금융비용 24억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질문드립니다. 주식도 발행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치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 문화재주창 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듯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공익 클러스터 그 웨이크하면서 456억을 책정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거를 861억을 주고 사옵니다. 내 건물을 55억에 현금 투자를 하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또 리치를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861억을 주고 또 사와요. 지금. 근데 이게 이상한 구조 아닌가요? 제가 시장님께도 질문했지만 내 건물이 있어. 내 건물이 55억이야. 근데 이거 리모델링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직접 받겠죠. 그죠? 아니면 돈을 빌려서 하든지 내 돈을 하든지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직접 공사하는 분한테 돈을 주겠죠. 그죠? 그리고서는 그 건물은 내 거예요. 굳이 현물 투자를 하고 나중에 리모델링 한 걸 다시 사오고 이런 복잡한 구조는 아니더라도 명쾌하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번에 협약 동의안에서도 한번 말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복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를 갔어요. 언제 의견 수렴했어요? 의회가 통과했다고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문서입니다. 시행협약 동의안이에요. 그죠? 뭐 조례에 거부가는 걸 하는데 복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하고서는 갔어요. 근데 누구 의견 수렴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허위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도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말한 사람 없고 여기 와서 설명한 일도 없는데 그거를 복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해서 올라갔다는 거 그거 혹시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하고 요번에 456억을 공예 클러스터가 그리고 내일 오늘인가요? 개장하는 데 맞춰서 456억을 주겠다고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162억은 그 공예 클러스터 그 매입이라고 분명히 적혀있고 지금 도서관 주성 사업이 34억이 그 밑에 다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시가 34억을 빼므로 인해서 861억 주고 사오는 그 부분에서 34억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그 34억을 일반 저기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이번에 의회에 시정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 답변을 드릴 때 혹시라도 난감장이 이라고 분명히 적혀있고 지금 도서관 주석 사업이 34억이 그 밑에 다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시가 34억을 빼므로 인해서 861억 주고 사오는 그 부분에서 34억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그 34억을 일반 저기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의회에 시정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 답변을 드릴 때 혹시라도 난감장이 답변을 해야 될 상황에서 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설명을 지금 이렇게 드리는 데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따로 한번 네, 그런데요. 예, 그죠, 국장님. 왜 이렇게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었으니 시의회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내 건물 내가 돈 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돈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든 게 뭡니까? 리치를 숨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윤을 목적으로 이 설립들이 아니고 청주시 도시에 대한 사업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맞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한참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도 별도로 불러주시면 1021억에 대한 특히 판관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체가 문제예요. 이 숫자도 오락가락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판관비에 하나만 판관비 158억 중에 지금 74억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가 사업이라면 잠깐만요. 현금 출자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리츠 운영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158억에 대한 거. 예. 거기에 74억 중에요. 자산관리가 월 3,300이 나가는데 자산관리는 지금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 직원이 3명 있어요. 3명이 월 3,300 나가다고 이렇게 돼 있고 사무위탁비는 275,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2,750만 원인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신한 아이타스에다 월 2,750만 원 줘야 이 금액이 맞더라고요. 아니 월은 아니고요. 그 너무 세부적인 거는 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아니 판관비가 중요하거든요. 네, 의원님 저도 알겠는데 정말 이 많은 문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토론을 한번 더 비용이 원래 시설비로 450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원래 2018년도에 300억 예산을 수립을 해서 300억 지출을 했고 금년도 예산에 156억을 계산을 해서 예산 수립을 했는데 이제 정산 과정에서 한 34억 남는 거가 확인이 돼서 이제 공연 크로스터 매입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 줄어드는 34억을 이것을 이제 위탁비로 예산을 좀 세워보자. 도서관을 좀 조성해보자. 해서 34억을 예산을 좀 세웠는데 이것은 사전에 이게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겠다. 아니 같이 그날 같이 갔죠 동의안. 이렇게 하겠다.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별도로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사전이 아니라고요. 6월달에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같이 받았습니다. 네, 동시에 갔죠. 그러니까 사전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전이죠. 어쨌든 이거는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이미 받고 나서 예산을 요구를 한 거니까 당연히 사전에 받은 게 맞습니다, 이 의원님.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핑퐁 게임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올 3월 달에 사실은 제가 박계호와 쯔사야 서장 이런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거기를 둘러보면서 청주시에서 도서관 혁신을 한다 이런 도서관 혁신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 그 얘기는 이제 계속 이제 수차례 들었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어떤 도서관이 혁신이 될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용암동에서 오래 살았지만 용암동 시립정부 도서관이 아마 공간이 다시 태어날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차에 얘기가 없다.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없다가 갑자기 이제 8월 달에 사실은 8월 달에 우리가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치르면서도 사실 독서대전이 실종 도서관 주체로 그 행사를 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주체적인 역할을 한 거는 작은 도서관 협의회와 도서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독서대전이 성공했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간 혁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찌따에서뿐만 아니라 도서관 가보면서 공간 혁신이라는 느낌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냥 도서관에서 서점을 운영하거나 커피숍을 운영하는가 그 정도였고요. 또 저희가 시립정부 도서를 통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들을 때 사실 시스템에 관한 거는 안 합니다. 거기서 몇 번의 질문을 했을 때도 시스템에 관한 거는 보고 가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론해서 하는 거지 거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책 배열을 하고 그런 거는 사실 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혁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고 공간 혁신보다 시스템 혁신을 더 많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배워와서 아마 여기다가 접목을 했어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사실 저희 이제 남쪽으로 청주시를 갔을 때 남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에 내덕불개 도서관이 하나가 시민들이랑 공간이 생기면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열린 도서관 자리도 정말 도서관으로서 시민의 공공장소로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저는 장소로서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 제가 이제 제가 이진혜관님께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이게 자꾸 리치에서 원더플레이스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청시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제대로 도서관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도 참 여기서 정말 이게 올 예산이 세워졌다고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빛도서관 5억은 추가 사업비로 좀 알고 있고요. 금빛도서관이 부지 확보하고 건물 하고 하는데 거의 30억 정도 같은. 나머지 그거에 관한 거는 그거에 넣고 사업자가 예산을 준비하고 사업을 했다. 이거 나눠서 예산 전혀 아니고 30억 있으니까 30억을 다 쏟아냈어요. 네, 일단 질문 유호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당부 협촌에 거주하고 있는 유호찬 시민입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여기 계신 지금 행정공무원하고 의원님들, 도서관 관계자들 계시지만은 이제 2시간 지켜보면서 뭐 질문의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생성 연대를 갖고 지금 이제 와서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에 좋지 않았고요. 제가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군포에서 살면서 서울에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다시 청주를 내려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무지한 거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연초제도 참여해서 문제가 생기고 박소영 기자의 연재 기사를 보고서 도대체 청주시 왜 이러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 전문가라고 저는 공무원들 동사롭게 부릅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걸 감시하고 시민단체 마찬가지 언론도 그렇고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뭐 모르니까 전문가신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연초제도상이 청주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건물을 왜 돈 들여서 사고 돈을 바르고 논란을 일으키는 아예 없애고 도시만의 잔디밭과 광장 하나 없는 이런 도시에서 아파트 이런 얘기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엔지오 페스티벌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유년 시절에 대못을 들고 철로에서 뭐 이렇게 납작하게 못을 뭐 하던 기억이 청주역이 거기에서구나 하는 얼핏 생각을 했어요. 그 건물을 보고. 근데 뭐 콘텐츠가 있습니까? 그리고 토요일이었는데 문도 닫혀 있어요. 관리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부터 공예비엔날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짓지 뭐 하는데 콘텐츠도 없고 그런 시설 문화를 꺾여놓고서 요즘 군산 같은 데가 뉴트로 감성 여행해가지고 좀 부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연초제조상의 도서관이 됐든 카페가 됐든 하는 이 얘기도 시민에서 볼 때는 왜 그걸 시가 주도하려고 하느냐라는 것도 책 안 읽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 전문가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안 읽는 이유가 도서관이 없어서 카페가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왜 관이 걱정을 하고 관이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쓸데없이 제도상을 거기에 돈을 뭐 1,000억씩 들이면서 계속 바꾸고 그래서 사람이 안 몰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니 민간해주고 또 돈 들이고 그래도 임대사업도 안 되고 입점한 업체 장사 안 되니까 우리 그만할래? 그럼 또 딴 거 뭐 할 거 없을까? 계속 저는 반복이라고 봅니다. 컨텐츠도 부재한 상황에서 그리고 시장이라는 단체장이 한다고 해서 여기 행정 전문가들이 거부 못 합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은 뭐 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들여다봅시다. 또 토론합시다. 이미 저질렀는데 현재 시장이 물러서겠습니까? 원점에서 하겠습니까? 이미 더군다나 리치라는 업체도 만든 건지 계약한 건지 만들었다고 했고 원더플레이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패션하는 업체 내지는 카페 하는 건데 패션 업체지요. 원더플레이스. 그 사람들한테 무슨 공공 서비스를 여기가 거기가 장사가 잘 되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교보문고가 청주에도 광화문 교보처럼 우리가 좀 해볼게 임대료 얼마 낼게 그러면 가빈 청주시가 그럼 여기에는 개방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조건으로 임대 줄게 이게 선순환이죠.
그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한다는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전문가들께서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뭐 한마디 슬로건처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직인 거고. 얘기를 두자고 들어보니까 박수영 기자 기사 보고 아셨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모르시면 다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도서관 관계된 거니까 전문가들 모셔다가 듣고 또 그런 행정 전문가들 또 모셔다가 같이 지금 리츠가 내 의혹은 원해가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차근차근 따져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초제조창 통운 문제, 그 다음에 도서관이냐 카페냐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건 질문보다 당부가 도서관 개수, 책 읽는 시민을 만들겠다 이런 강변식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중앙공원에 젊은이들이 놀고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은 모이게 되고 청소년 광장에 청소년 없잖아요. 청주 역사라고 정하는데 또 컨텐츠가 없으니까 거기서 사진 하나 찍는 사람 없어요. 교복 하나 입고 뭐 옛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예 비엔날에 계속 말 많고 탈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좀 같이 이번 논의에서 문화도시 지향한다고 하지만 과연 한 시장의 문화 콘텐츠나 그런 게 있을까? 그냥 단체장으로서 실적 하나 내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거는 의회뿐만 아니고 행정 전문가 공무원들도 견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